무려 2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4가지의 이야기, 아니 5가지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전쟁이 만든 비극 작가들, 아니 선샤인의 전사들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무대 공간 중앙에 나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고, 빔 프로젝터를 통해 비춰진 무대에서는 놀이터의 모습이 보이고 만화 주제가가 흘러나옵니다. 소설가 승우는 딸 보미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드라의 약점은 거울이다. 블랙드라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보미는 다음 화가 궁금합니다. 다음 화는 내일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일 뿐입니다. 오늘은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꿈이었습니다. 삐 하는 소리. 승우는 영정사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란 우산이 떨어집니다. 승우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내는 보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보미는 없습니다. 삐 하는 소리. 승우는 이제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에 쥔 수첩의 발자취를 따라 3개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제주도에서 소설가를 꿈꾸던 선호와 꼬마 해녀 명희. 4.3 사건으로 부모님이 죽임당하고 제주도 동굴에서 숨어 살던 선호와 명희. 선호는 동굴 속에서 명희를 잃고 카투샤 소년병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호는 수첩에 자신의 일기를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전쟁고와 순이를 만나게 되고 군인들 몰래 나무 상자 속에서 순이를 보살핍니다. 그러다 파스트페이스가 울리고 금방 돌아오겠다는 선호는 끝내 순이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수첩은 이제 만주에서 화가를 꿈꾸던 호룡에게 전리품으로 가게 됩니다. 호룡과 마기. 어린 마기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만주 위안소로 끌려왔고 호룡과 함께 잡일을 합니다. 그러던 중 마기는 위안부의 명목하에 다시 끌려가고 이를 본 호룡은 자신의 나약함을 자책하며 소년병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안소에서 만나게 된 마기는 예전에 사랑스러웠던 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좌절한 호령은 수첩을 읽던 중 일기 속의 순이가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순이를 찾으러 갑니다. 시를 쓰는 의대생 시자. 부산에 살던 시자는 원래 작가가 꿈이었지만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시자는 동생 시춘의 지지를 받으며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시자는 일본에서 러시아 문학 독서회에 참여하게 되고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독서회의 리더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때문에 시자는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시자는 국군이고 인민군이고 다 같은 환자인데 별일 있겠나 싶어 파상풍에 걸린 인민군을 돌보는데 그 인민군은 과거 독서회에 참여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자는 그 학생을 끝까지 살리려다가 결국 낙오가 되어버리고 학생은 파상풍으로 죽고 맙니다. 시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군이 버리고 간 장비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 다다르자 거기에는 수많은 나무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곤 인기척에 놀라 나무 상자에 숨습니다. 이때 호령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시자는 크게 놀라 호령을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수첩은 시자에게로 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시자는 여자 간첩단이라는 주모자로 찍혀 있었고 동생 시춘에게 수첩을 남기고 잡혀갑니다. 선호의 일기, 호룡의 그림, 시자의 시가 담긴 수첩. 선호의 명의와 호룡의 마기는
시각을 잃은 전쟁고와 순이에게 투영됩니다. 하지만 그 상자 속의 순이도 끝내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승우와 보미. 딸 보미는 블랙드라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거울도 소용없다고, 거울에 비춘 자신의 모습들이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러자 승우는 딸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보미는 또 승우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사라집니다. 아직 쓰지 못한 이야기. 승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인터미션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네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문학과 교수가 된 시춘과 자화상이라는 시를 좋아하는 운동권 대길. 시춘은 대길이 꼭 좋은 소설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냄새, 세상의 진동, 사람의 온도를 맡고 듣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985년 전두환 정권 당시 대학생들의 정원교육이 실시되고 대길은 정보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길은 누군가의 소설을 고쳐 쓰는 임무를 받습니다. 고문관이 대길에게 원고와 수첩을 건네고 시춘이 쓰던 작가들이란 미완성 원고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 원고의 결말이 대길에 의해 바뀌게 됩니다. 이 소설의 결말은 미군은 나쁘고 인민군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시춘은 자신이 쓴 작품이 변질됐음에 울부짖으며 자신의 혀를 깨물게 됩니다. 따라서 치조실 속에서 고문 장면 및 투쟁과 무대에서 비춰지는 권투하는 모습은 당시 문화예술을 통한 계몽과 데모하는 운동권 사람들과 겹쳐지고 동일시되어 보입니다. 2019년 승우는 자서전 부탁을 하나 받습니다. 굿 애프터눈. 시자를 데려가고 시춘을 고문하고 대길을 정보원으로 만든 그 사람의 자서전. 승우는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2020년 승우에게 아내가 나타나고 다시 딸을 낳을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 말과 함께 아내는 사라집니다. 극 중에는 윤동주의 자화상의 시와 낱말 퍼즐에서 초상화와 자화상을 바꿔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상화와 자화상은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초상화란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것이고 자화상은 자신의 얼굴을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블랙드라의 거울 퇴치 이야기와 다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거울로 퇴치가 되던 블랙드라가 이젠 거울을 비추면 비출수록 자신이 점점 괴물이 되어갑니다. 승우는 이제 새로운 블랙드라의 퇴치법을 알려줍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 승우는 이제 대길과 마주합니다. 승우의 본명은 한대길. 인터미션을 포함 200분으로 측정된 공연은 200분을 살짝 넘기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길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넓은 무대 공간에서 와이어리스를 활용하고 긴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긴 러닝타임으로 오는 지루함과 다소 부정확한 딕션 때문에 더욱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불필요하다고 느낀 장면들도 많이 있어서 좀 줄였으면 좋지 않았나, 2시간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덧붙여 뭔가 소설을 한 편 읽은 듯한 느낌의 공연이었습니다. 오빠, 근데 소설이 뭐야? 라는 명희의 질문과 소설은 사람 사는 이야기야 라고 답한 선호의 대답. 한국의 근현대사, 전쟁 속에서 살던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에도 다양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 이상 연극 선샤인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